코인을 벌 수 있는 게임 P2E가 새해 대거 출시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서 규제를 놓고 업계와 당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인데요. NFT와 플레이 투 원 게임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누가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가?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When I look forward to the next decade, I know two things for sure: that we can make any future we can imagine, and we can play any games we want. So I say, let the world-changing games begin. P2E는 플레이 투 원의 약자로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를 뜻해요. 또는 게임 속 가상 자산이 현실에 돈이 되는 체계를 뜻하기도 하죠. 누군가는 P2E 게임이 디지털 산업 혁신을 이끌 것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P2E 게임을 통해 게임이 곧 경제가 되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열릴 것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P2E 게임으로 국민들의 주 수입원이 바뀌고 있는 나라도 존재해요. 귀여운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임인데요. 필리핀에서는 이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닌 돈벌이 수단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관광산업 매출이 국내 총생산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나라가 봉쇄되자 730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다고 해요. 이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엑시 인피니티란 게임에 뛰어들고 있다네요. Most of the company, they don't need any employee anymore. Axie University, it's a company who wanted to help the people like me. I treated it as a work. Sana wag mawala yung Axie. Yun ang namin, panalangin namin sa Panginoon, sana wag mawala. 게임으로 얼마나 벌 수 있길래 그런 거죠? 필리핀 국민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직업마다 차이가 나긴 하지만 평균 308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엑시 인피니티로 보통 30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직업을 바꿀만 하겠죠? 포켓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엑시 인피니티는 베트남의 트룽응우엔과 제프리 저린이 설립한 스카임 아비스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NFT 게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NFT이기 때문에 NFT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엑시란 단어는 포켓몬스터로 인해 친숙한 엑소로틀에서 왔다고 해요.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키워서 전투도 하고 교배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들을 얻을 수도 있는 게임인데요.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전투에서 승리하면 SLP라는 코인을 얻게 되는데, 이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죠. 기존 게임들은 현금 거래가 불가능했나요?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현금 거래를 금지하며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은 게임사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혹시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거나 돌발 사태로 인해 시스템을 과거 특정 시점으로 되돌리는 롤백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만약 게임사가 아이템을 이용자의 소유라고 인정하게 되면 롤백이나 서비스 종료 시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보상해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약관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업체들과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며 현금 거래를 부추겨요. 아이템 현금 거래가 많다는 것이 게임이 흥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한국형 MMORPG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리니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집행검이요. 맞아요. 리니지를 플레이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집행검은 낯설지 않은 이름이죠. 왜냐면 언론을 통해 집행검이란 게임 아이템이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된다는 소식들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사실 특정 고가 아이템에 시선이 집중돼서 그렇지 대부분의 게임에서 현금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현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타인과의 경쟁이 기반인 시스템이다 보니 남들보다 더 강해지기 위해, 더 멋져 보이기 위해 더 좋은 아이템을 찾게 되고, 소위 잘 나가는 게임일수록 수요가 늘어나니 자연스레 그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이 때문에 아이템 거래 업체들은 앉아서 돈 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누군가가 더 좋은 아이템을 구매하려 한다면 그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습득해서 판매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겠죠. 예전부터 이렇게 게임 내에서 습득한 재화를 현금화시키는 행위를 댐파리, 쌀먹으로 부르며 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또 다른 수익 창출 수단으로 여겨왔어요. 그렇기에 비트코인 채굴 작업장의 시초격인 게임 작업장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 리니지도 P2E 게임인가요?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은 맞지만 기존의 게임들은 P2E 시스템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게임사는 규정상 게임 아이템은 이용자의 소유가 아닌 게임사의 소유라고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기존의 게임들에서 거래 중 문제가 생겼을 시 법적 보호를 받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최근 나오는 P2E 게임들은
게임들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인 NFT를 거래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템들이 게임사의 소유가 아닌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게임이 서비스 종료되거나 문제가 생겨 롤백을 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구매한 NFT 아이템들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진 게임이 망했는데 이 아이템을 어디다 써먹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결국 기존의 게임과 P2E 게임 현금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의 소유냐 그리고 보호받을 수 있냐에서 갈리겠죠. 그리고 이런 P2E 시스템은 게임 경제와 현실 경제를 연결시켜주고 이용자가 게임을 즐기는 만큼 현실 경제의 재화를 얻는 걸 가능케 해줘요. 그럼 게임사의 수익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리니지가 PC 온라인 게임으로 호황을 누리던 전성기 시절 NC소프트의 매출보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시장의 규모가 더 컸어요. 게임사를 통해 구할 수 없는 아이템들은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거래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하지만 NFT 거래는 게임에 연결된 전자지갑을 통해 바로바로 이루어지니 이용자 입장에선 편하고 게임사 입장에선 그동안 제3자가 가져가던 거래 수수료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게 된 거죠. 더욱이 NFT는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원저 작권자에게 10%씩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 간의 거래일지라도 NFT를 발행한 원저 작권자가 게임사라면 불로소득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 NFT, P2E를 붙이면 쓰레기도 팔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실제로 2018년 서비스 종료되었던 무한돌파 삼국지는 거의 똑같은 그래픽에 P2E만 붙인 채 2021년 말 재출시되었는데요. 별 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다시 나타난 이 게임은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기염을토예요. 사실 이 게임이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P2E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이에요. 규제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출시했던 P2E 게임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거죠. 물론 법 위에는 살 수 없기에 무돌 삼국지의 P2E 시스템은 자취를 감췄어요. 왜 우리나라는 P2E 게임을 막는 거죠? 게임 안에서는 돈을 벌지 말고 그냥 순수한 경쟁과 재미만 찾아야 된다는 취지의 규제인데요. 2004년 바다 이야기라는 아케이드 게임이 심각한 중독성과 도박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한국 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준 사건의 영향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위메이드 미르포의 경우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P2E 게임이라는 이유로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110개국에 출시되었어요.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자국에서는 서비스되지 못한다는 점이 아이러니하죠. 가뜩이나 공산주의인 중국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법을 만드는 세대보다 20대가 그 변화를 훨씬 빠르게 받아들이죠. 어른의 입장에서 안 좋은 건 막아주고 싶은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때로는 조심스러움이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발표한 미래 계급 전망을 보면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최상위 포식자가 된다고 예측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보다도 낮은 계급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데 지금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된다면 그들은 더 많은 이득을 쉽게 가져가겠죠.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성장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 성장할수록 당연히 미국이 강해지듯 향후 강력한 플랫폼 기업들을 보유한 나라들이 힘을 가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해 보여요. 다음 세대의 안정을 위한 규제도 좋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같이 맞춰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P2E는 단순히 게임 아이템인 NFT를 거래하는 수준이지만 20년 후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삶 가까이 자리 잡을지 몰라요. 청소년에게 게임은 안 좋아, 게임 같은 거 뭐 하려고 해? 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20년 후의 대한민국을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ITU 진국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20세기 후반 문화 강국이었던 일본이 아날로그만 고집하다가 대부분의 디지털 분야에서 밀리는 걸 지켜보고도 깨닫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P2E 게임에서 게임에 주목하지 말고 P2E에 주목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